안녕하세요. 오늘 두 번째네요. 2021년 3월 1일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3.1절이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 사건하고 달리 3.1절에는 친일 청산, 그 중에서도 친일 경찰과 독재 정권에 부역하고 했던,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명박 박근혜 정권 이후에도 용산 참사부터 시작해서 그 여러 가지에서 시민들을 억압하고 고통을 줬던 경찰, 친일 경찰부터 넘어오는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반드시 청산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반성을 해야 되는 거죠. 분명히 집권 여당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죠. KBS 관련 기사가 KBS 발굴에서 경찰 48인의 기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족을 학살한 한국인, 당시에는 식민지 조선이죠. 우리가 48명의 공적서를 확인했는데 그 공적서는 일본 외무성 문서입니다. 일본은 외무성하고 헌병, 그리고 총독부 이런 데서 식민지 조선에서의 여러 가지 식민지에서의 그 활동을 했었죠. 비밀 정보 활동 같은 것도. 그리고 총독부는 주로 이제 경찰, 친일 경찰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식민지 조선의 경찰들이죠. KBS 사회부에서는 600쪽 가량의 일본 외무성 문서를 발굴했고, 아시다시피 간도 참변이라고 해서 1920년 봉오동 청산리 전투는 많이 아실 겁니다. 대첩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에서 패한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곧바로 간도 참변이라고 하는 아주 끔찍한, 아주 만행, 인류사에 다시 없을, 독립신문에 기술된 바에 따르면 간도 참변의 희생자는 3,000명. 이거는 무장하지 않은 많은 민간인들이, 그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미친놈이라고 하기도 완전히 그 동물들이죠. 동물 그 이상들이죠. 일본도로 목을 치고 참수하고 경쟁하고 이제 입으로 말하기도 참 참혹한 방식으로, 그거는 이제 이 봉오동 전투 영화나 아니면 많은 항일 영화 관련돼 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 거기에 혁혁한 공을 세웠던 친일 경찰들, 그러니까 정확히 경찰들이죠. 식민지 한국인 경찰들의 기록이 이 외무성 문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48. 근데 물론 48명만 그랬겠습니까? 더 많은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이 거기에 있었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공이 혁혁했기 때문에 일제한테 상훈까지 받은, 훈장까지 받아서 승승장구했던 그런 놈들이죠. 거기 이제 48명의 기록에서 조선 총독부로부터 상훈을 받은 기록은 9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교차를 해보니까 이 관보에, 조선 총독부 관보에 실은 게 순사, 우경태, 구봉석, 김종섭, 백창돈, 김배인, 장국환, 김형우, 성빈, 서상순이라고 하는 놈들입니다. 당연히 이런 놈들은 이름을 만방에 알려서 자손 대대로 쪽팔리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친일 청산하지 못한 대한민국의 어두운 면입니다. 이제 여러 이런 놈들 간도 참변 때 여러 가지 공을 세웠죠. 밀정을 이용해서 독립운동가들을 체포하고 고문하고 이런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제 그 다음입니다. 이런 놈들이 이제 해방 이후에 경찰이 됐죠.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여기 마시는 뭐 장국환, 본정 경찰서라고 해서 지금의 서울 중부경찰서입니다. 순사 장국환이 이름이 나오는데 이게 그 이름인지 이거를 확인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찰놈들은 지금의 경찰놈들이 이거를 기록을 안 가져 있다는 것이 저는 사실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대한민국 경찰은 과거 친일 경찰들 과거의 기록들은 다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단 없다고 얘기할 뿐이지 제가 알고 있는 바는 그겁니다. 물론 지금 경찰에 있는 뭐 정보국이라든가 아니면 기록하는 애들이 없다고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굳이 그러니까 이제 어느 창고에 썩고 있거나 아니면은 실제로 이제 전사나 1990년대 전사나가 되는 이후에 서류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그냥 경찰에든 그걸 어떻게 뭐 실수로 어떻게 이제 이렇게 뭐 소실되는 경우는 있어도 의도적으로 없애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경찰의 고위급 간부들 반 이상은 물갈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해야 될 것이 경찰 내에 있는 서버 그리고 서버 말고 서버는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어느 창고에 분명히 이 과거 의문사 사건부터 시작해서 친일 경찰부터 시작해서 옛날에 식민지대에 있었던 거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걸 전체를 조사하지 않기 때문에 조사를 조사하려고 하면 없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분명히 어딘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다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거를 찾아서 그 기록을 역사에 기록하고 자손 만대의 민족 반역자들을 처단하는 이미 죽었지만 역사에서 반역자로 기록하는 그 작업을 못했다는 것이 한스럽고 앞으로는 누군가는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한국 범죄사를 쓰려고 하는 이유도 그렇고 과거에 또 비슷한 작업을 하려고 했더니 또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근데 문제는 이거죠. 본청에 가면은 김구 선생 동상이 있습니다. 왜? 경무국장, 임시정부 경무국장을 했기 때문에 경찰의 원리다라고 하면서 이른바 정체성을 가져오려고 하는 거죠. 근데 웃기는 거는 이건 그래 좋아. 그런데 문제는 전국 지방경찰청부터 시작해서 전국에 있는 친일 경찰들의 공문이나 아니면 이런 기록들을 왜 공개하지 않느냐. 충북 영동의 김상규 경찰서장, 8대 서장이었던 그런 놈들도 대표적인 친인사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버젓이 있더라. 일제강점기에 고등형사를 했고 사상범과 독립운동가를 체포해서 고문하고 죽이고 그랬겠죠. 이런 놈들이 어떻게 이게 참 이게 이제 경찰 제가 알고 있는 경찰은 분명히 다 가지고 있고 친일 기록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놓지 않고 있을 뿐이고 또한 반민특위 습격한 경찰이 반민특위 습격한 거에 대해서 사과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고 사과 안 했나? 경찰은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대한민국 경찰의 현실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총경 이상급 간부들의 반 이상은 다 옷을 벗겨야 되고 숫자도 확 줄여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자치경찰로 가고 전문적인 수사 집단은 별도로 하되 행정경찰, 기득권을 가진 행정경찰들은 속관해야 된다. 그 과정에서 친일청산도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경찰서라고 해서 6권짜리 이만한 거 있습니다. 경찰이 발간해는. 거기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자기들의 치부가 없죠. 반드시 한국경찰서가 다시 쓰여져야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쨌든 왜 그러느냐? 이건 친일청산의 문제만이 아니죠. 왜냐? 그 다음에 벌어진
독재 정권, 이승만, 박정희부터 시작해서 전두환, 노태우 쭉 나오는 독재 정권에 기생하면서 세력을 키워오고 공생했던 그 과거가 바로 거기서 나오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침, 어제 그저께부터 제가 계속 기사를 봤는데 좀 마음이 아픈 기사이다.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오마이뉴스에 서울 시내 골목에서 경찰이 벌인 참극, 청죽통한사라고. 청죽통한사는 뭐냐면 청년의 죽음으로 통찰하는 대한민국 현대사라는 걸 줄여서 청죽통한사입니다. 이거는 이제 오마이뉴스에 아주 젊은 기자분들이 연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18번째로 김귀정이라는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이분이 살고 돌아가셨던 그 시대에 제가 대학 생활을 했고,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제가 어떤 거는 가끔가다 교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김귀정이라는 분을 잘 모르시겠지만 80년대, 90년대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적어도 이런 사람들은 김귀정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성균관대 8학번이고 한국외대 8호학번이고 그 삼수를 해주신 거죠. 91년도 강경대 사망 이후에 퇴계로에서 목숨을 잃은 분입니다. 1991년 5월 25일이고 제가 옛날에 알기를 쓸 때 그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기록을 보니까 제가 그 자리에 갈 예정이었어요. 근데 다른 일 때문에 못 갔어요. 저도 죽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오마이뉴스의 이 기사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고 또 우리 사회에서 이런 젊은 청년들, 의식을 갖고 있었던 젊은 청년들이 민주화를 위해서 끝없이 투쟁했던 사람들이 19, 20, 21, 이분은 25이죠. 똑같은 목숨을 투신해서 산화에 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30년이 지났으면 아직도 가슴이 먹먹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자리에 있었었고 요행이 나는 죽지 않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죽었고 맞아 죽었고 불타 죽었고 투신해서 분신하고 상당히 좋은 기사 같습니다. 이 청죽통한사는 마음은 아프지만 언젠가는 계속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람들이죠. 그리고 사건들이고 1991년 5월 25일 노태우 정권 공안통치 종식과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진 서울 중구 퇴계로 대한극장 맞은편에서 골목에서 시위에 참가했던 김귀정이라는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사망 원인을 두고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좁은 골목길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양쪽 길을 막았어요. 정경들이. 이거 백골단이 치고 들어와서 그 골목으로 가면서 맞았기도 했고 밟히기도 했고 그래갖고 죽었어요. 이건 명백히 경찰의 책임이죠. 근데 그 경찰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사복경찰, 백골단이라고 하는 사복체포죠. 저는 살면서 경찰이 되었을 때, 그리고 경찰학과 교수를 하면서 경찰 학교에 가서 애들 가르치기도 하고, 자기가 그 시대에 그 백골단이었고 아니면 체포했던 사람들을 여러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일말의 반성이나 그런 건 없죠. 근데 퇴직할 때쯤 되면은 이제 옛날 얘기도 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이것저것 얘기도 하고, 이제 퇴직 얼마 안 남았고, 퇴직한 이후에도 이렇게 모임으로 나와서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친일 청산이 되지 않으면 또 독재 정권의
어두운 경찰의 과거가 청산되지 않으면 역사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의가 뭔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경찰이 많이 현대화됐고 많은 사람들이 바뀌었고,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경찰이 지금 하고 있는 어떤 많은 수사 업무라든가 이런 바뀐 게 얼마나 될까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무엇이 더 바뀌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선 전제가 과거 독재 정권의 이런 어두운 과거들이 청산됐을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죠. 김기정이라는 사람이 참 앳되입니다. 저보다 나이가 서너 살 많지만은 그러니까 몸도 좀 작고 그래서 옛날 그때는 참 이런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갔습니다. 저도 사실 대학생 때 트라우마가 많죠. 시위하다가 뭐 두들겨 맞고 잡히고 뭐 터지고 같이 머리 부딪히게 싸우고, 이 사람에 대한 김기정이라는 사람에 대한 조명을 지금 하려는 건 아니고, 청산하지 못한 과거를 가지고 있는 경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머지 김기정에 대한 기사는 여러분이 오마이뉴스 한번 읽어보시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당시에는 백골단이라고 하죠. 강경대 열사가 그 양반이 이제 백골단이라는 애들한테 집단 구타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위 진압과 체포를 위해 구성된 정식 경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각 그 경찰서에서 이렇게 차출된 애들도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경 아니면 전경 말고도 비슷하게 무도하는 애들 중, 그러니까 운동하는 애들 중에서도 특채를 많이 했습니다. 대입 나와서. 특히 전두환 때. 그때 그랬겠죠. 그 이전에 그럼 그게 전통이 있었겠고, 나쁜 전통이지만.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찰을 별도로 이렇게 지금처럼 전문적으로 무슨 특채를 한다는 도 아니면 공채를 한다는 그런 것보다는 시위 관련 진압하는 애들을 채용을 많이 해갖고, 젊을 때는 그거를 이렇게 시위 진압에 투입하고, 나이가 좀 들어서 힘이 빠졌을 때는 이제 형사가 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경찰의 전문성이란 건 없죠. 그냥 두들겨 패는 것이 일이었죠. 그게 바로 90년대, 2000년대도 그랬습니다. 2000년대 중반 이후에도. 그러니까 실제로 한국의 과학수사라든가 수사의 전문성이 된 지가, 어떤 사람은 20년, 30년 된, 그건 웃기는 소리고. 제가 있을 때 겨우 뭘 하려고 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잘 작동이 되지 않았던 때. 그럼 2010년도까지도 사실은 작동이 잘 안 되죠. 기껏해야 2014, 5년쯤에서 하니까 대충 그러면 한국의 과학수사 역사는 6, 7년 정도. 물론 여러분이 생각하시 그런 거죠. 어떤 사건에서 무슨 예를 들면은 김성재 사건이라 이런 데서 열심히 국과수에서 뭘 했다는 둥 이거 했다. 근데 그거는 당연히 증거로서 취득된 것이고 절차상 대부분의 사건은 그렇게 됐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이 한 많은 사건들의 기록을 저는 신뢰를 못하겠다. 그나마 그렇게 있던 거 가지고 한 것이 그거 정도. 그래서 저는 계속 한국의 경찰서를 다시 쓰고 범죄서를 다시 쓰는 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려고 하는 거고, 어쨌든 그건 떠나서 경찰 인력의 어떤 전문화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실제로는 전문적일까? 그렇게 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많은 경찰이었던 사람들이나 지금 현직 경찰이었던 사람들이 너만 잘났고 그때는 아무것도 못했었냐, 실제로 능력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능력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단발성, 그냥 자기만 하고 그것이 연결이 되지 않은 그런 것 때문에 경찰이 욕을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과학수사에 대한 어떤 연결점은 10년이 안 된다. 대충 한 10년 정도 보는 게 잘 봐줘야 그런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건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그 말씀 드린 겁니다. 어쨌든 그건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고, 백골단이 그런
그래서 청카바라고 한 얘기도 있습니다. 시위 진압과 체포로 구성된 경찰, 일반 전투 경찰과는 다르게 흰색 헬멧을 달리고 있어 백골단. 근데 그 흰색 백골단이라는 의미보다는 그 청에서 하얀색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청바지 청자켓에 하얀 물이 들어간 청카바. 그래서 백골단. 여기에는 백골단. 뭐 그것보다는 사실은 그 백골단이라고 한 건 이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리고 공격용 작은 방패를 들고 다녔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사수조했던 뭐 CC, 컴뱃셀 같은 애들하고랑 부딪히고 그랬지만 실제로 백골단을 이겨내기 쉽지 않죠. 어쨌든 그래서 맞아 죽었죠. 강경되는 사람이. 그것을 규탄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5월 25일 날 했는데 그 중간에도 엄청나게 적지 않은 사람들이 분신 자살을 감행했죠. 무려 8명이나.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강경대 4월 26일부터 5월 25일까지 그건 한 달 동안 8명이 분신해서 죽고 여러 뭐 했으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그 뒤에 1991년 5월 25일 테게로에서 이제 3만 명의 시위대랑 1,800명의 경찰이 뒤섞여 갖고 결국은 최루가스, 사과탄. 그래서 이제 그대로 놔둬도 밟혀 죽을 수 있고 토끼몰이식으로 해버리니까 거기다가 곤봉을 때리고 발로 밟고 막 그러니까 방패를 치고 그러니까 이건 의도적인 형태의 경찰의 폭력 진압이었죠. 근데 문제는 그겁니다. 누가 책임을 졌느냐. 근데 그 뒤로도 책임진 사람 없어요. 그 뒤로도 한참 뒤에도. 그러니까 과거가 청산이 되지 않은 거죠. 그렇게 폭력적인 진압도 하고 막 그랬던 경찰이 이제는 마치 자기들이 이 우리나라 사회의 정의로운 양 떠들고 다니는 거 보면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엊그제 국가수사본부장 남구준인가 이런 사람 뭐 웃기는 소리죠 사실은. 제가 경찰 잠깐이었지만 뭐 몇 년 안 했지만 경찰이었고 또 뭐 한 8, 9년 정도 경찰학과 교수였고 그 관련된 밥을 먹었던 적이 있던 사람으로서 많은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물론 나보다 더 훨씬 더 10배 이상 경찰 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수사를 경험한 사람도 있고 근데 저도 못지않게 경찰 관련된 경험들이 많습니다. 이게 반대의 경험이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비오는 3.1절에 친일청산도 얘기를 하면서 독재 정권 내에 친일경찰청산 아니 친일경찰청산 그러면서 더 나가야 되는 거는 독재 정권에 아부했던 경찰의 청산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씀 드리려고 김기정이란 사람의 얘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공간은 제가 잠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김기정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죠. 부모도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서 알바도 하고 아버지 부모는 노점상이었고 그때 아직도 30년 전이 생생합니다. 그때 울부짖는 부모 그때 막 그 흐트러졌던 신발들 거리 최루탄 다시 한번 범죄사와 경찰사를 쓰고 싶습니다. 정리는 해야 되고 넘어갈 것 같아요. 누구도 못할 거고 저니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잡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제 범죄연구소에서 한번
계속 하고 있는 거니까. 자, 박준영 변호사라는 사람이 계속 오르는데, 글쎄요. 재심 전문 변호사 박준영. 제가 뭐 박준영의 정의는 선택적이다, 뭐 이 말씀드렸고, 이번에 이제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이거죠. SNS에 이게 나왔습니다. 오늘 오전에 민주당 의원과 당원들이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밀어붙이는 일부 의원의 의도가 순수하지 않음을 알면 좋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사청을 신설을 밀어붙일 게 아니라 검경 수사권 조정 법률에 실무상 혼란을 줄이는 노력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떠나서 사실 뭐 이 지금의 수사청이 왜 나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논리적으로 수사 기소의 분리인 거죠. 그리고 설사 민주당 의원의 소수가, 일부가 의도가 순수하지 않다 하더라도 어떤 법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것을 추진하는 일부 사람이 의도가 순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것은 전체적인 대의 속에서 조정되고 빼지고 덜해지고 더해지고 하는 것이 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본질적으로 수사청이라고 하는 것이 왜 생기게 되는가에 대한 대의를 먼저 얘기하는 것이 맞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경험을 가지고 내가 알기에는 제 국회의원 누구 뭐 그건 뻔하면 같이 있었던 그 대검 진상조사단에 거기 있었던 변호사들 중에 몇 있겠죠. 그거 누군지 뻔히 아는. 제 하는 거 보니까 제 의도 순수하지 않아. 그러니까 제가 아는 건 다 제가 아는 수사청은 아니야. 이건 논리적 너무 비약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김학의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과 수사청 부분이 어떤 연관성이 있죠? 수사청은 수사 구조 개혁,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수사 기소의 분리라고 하는 틀 속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고,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말한 김학의 사건이나 뭐 김학의 추분 사건 관련된 부분으로서는 그거는 현재 검찰에 있는 기득권을 가진 애들이랑 치고받고 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일이고, 그렇죠? 전혀 맥락이 다르고 같이 얘기하면 안 될 사안들을 가지고 침소봉대하는 박준영 변호사는 그 부분 때문에 뭔가 앞으로 큰 사단을 일으킬 사람 같습니다. 재심 전문 변호사로서 명성을 얻으셨지만은 뭐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넌 재심 전문만 해야 돼.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뭐 자기가 정치 활동을 할 수도 있죠. 그거야 뭐. 그리고 사안에 대해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사안을 얘기하고 뭔가 할 때 거기에 대한 논리적 적합성, 그리고 대의, 그리고 시대적 어떤 정의, 이런 것들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그게 주가 돼야 되는 거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경험만 가지고 그게 다 있냐?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죠?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수사권 조정의 법률 실무상 혼란을 줄일 노력을 먼저 그건 누가 해야 됩니까? 그건 검찰과 경찰이 하면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수사청을 만드는 건 입법기관에서 하는 겁니다. 그죠? 입법기관이 주도가 돼서. 그러면 또 바뀌면 또 거기에 맞춰서 검찰, 경찰은 그것을 실무적으로 맞추면 되는 겁니다. 뭔가 이 사람은 뭔가 좀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것 같아요. 검경 수사권 조정의 법률의 실무상 혼란을 줄이는 것은 검찰이나 경찰이 해야 될 일이지, 수사권을 신설하고자 정책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국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지금 그 정책 논의를 통해서 수사청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거기에서 국민적 의견을 가져가서 하고 또 검찰과 경찰의 의견을 들으면 되는 거고,
이미 만들어진 성경수사권 조정의 지금의 실무적인 어떤 거는 실행부서인 검찰과 경찰이 지금 자기들이 만들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얘기는 누구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한테 할 얘기가 아니죠. 왜? 아니 대통령령이나 저기 법무부령 이런 거는 국회의원들이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뭔가 이 양반이 되게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상당히 아쉽습니다. 낄 때 안 낄 때 낄끼빠빠라고 하죠. 낄끼빠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자기가 박준영이라는 사람이 뭔가 대단히 뭐 큰 비밀을 아는 것처럼 뭐 당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뭐 이런 것이 있었고 이런 것이 있었어 그걸 공론하면 여러분 뭐 민주당 그 당원들이 사실은 뭐 순수하지 않고 뭔가 했기 때문에 크게 뭐 이런 얘기인데 아니 알 건 알죠. 뭐 민주당 의원이나 국민들 그걸 뭐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대충 알죠. 근데 여러 가지 대의라든가 아니면 과정 속에서 사실 좀 다르게 해석될 부분이 여러 가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안 하는 거지. 뭔가 자기만 뭔가 대단히 뭐 잘 많이 알아서 내가 이걸 폭로한 뭐 이런 거는 난 전 좀 아니라고 봅니다. 글쎄요. 글쎄. 살다 보면 별 사람 다 있죠. 조폭이 사람을 때린다라고 112 신고자를 차단해서 강요한 조폭이 실형됐다고 하는데 이 사건은 전개부터 좀 이상합니다. 이게 이제 작년 2월 11일 날 군산의 장례식장에서 탈퇴한 조직원을 강금 폭행한 사건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이제 신고자가 있겠죠. 신고를 했는데 그 신고를 한 그 내부자니까 쉽게 체포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경찰의 조치가 참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부자죠. 그걸 잘하니까 다 체포를 했어요. 근데 조사 과정에 형사란 애가 수첩을 펼쳐놓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신고자의 이름이 발견하니까 그거를 조사받는 조직원이 그걸 본 거 아니에요. 이따위 조사 방식이나 이따위 어떤 생각이 이런 어떤 뭐라고 하나 부주의함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상대하는 건 조폭 애들이에요. 거기 신고한 애들의 신상을 보호해주는 주지는 못할 망정 그게 노출되면 그 칼 맞아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이 경찰에는 징계를 받고 이따위로 수사라고 엉망을 하니까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죠. 결국은 알게 됐어요. 알게 돼갖고 그 조직원 애들이 얘를 찾아가서 추궁하고 그러니까 겁먹고 이제 뭐 그래 된 거죠. 이게 이런 이게 거의가 없었을까요? 경찰 애들이 참 답답한 겁니다. 군산의 폭력 조직이라고 하는데 이거 누가 신고를 하겠습니까? 누가 내부 고발을 하겠습니까? 맞아 죽고 칼 맞아 죽지 실언을 보장해주지 않는 경찰놈들인데. 근데 더 큰 문제는 재판부입니다. 이게 참 이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재판부는 감형을 해준 게 형량을 정할 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인정한다. 그러니까 유리하대. 이게 유리한 겁니까? 아니 조폭애가 잡혀갖고 내가 했어요. 반성이요. 그게 진짜 반성하는 겁니까? 인정하는 겁니까? 이러니 조폭과의 전쟁에서 조폭 애들이 겁을 먹습니까? 조폭 애들이 예? 참 답답한 판사에 답답한 경찰에 죽어나는 건 일반 국민들인 거죠. 솔직히 이런 수사와 재판이라는 것은 참 답답합니다. 계속 얘기가 되는 게 이제 디지털 성범죄 영상 삭제가 0.18%에 그친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계속 이제 제가 이제 엠번방 사건도 그렇고 그 전에 뭐 양진호 사건 뭐 이거 다 하면서
피해 영상물을 삭제하는 기관이 꼭 있어야 된다. 지금은 근데 방심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권한 거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하고 뭐 검찰이 이렇게 하고 요청을 검찰한테 해야지, 그러니까 방심위 해야지 삭제 이겁니다. 그러니 국내 서버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국외 서버 있으면은 접속 타단밖에 없는데 그걸 돌리면 금반이죠. 그죠? 0.1%밖에 삭제 안 된 거예요. 심의 건수가 79,000인데 기껏해야 149건. 0.18이에요. 그러니까 디지털 성범죄의 천국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법상 방심위가 아니라 수사 단계에서부터 차단하고 삭제하는 걸 먼저 하고 나중에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다시 열어주는 이런 방식이 더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제도적 전환이 그렇게 어렵나요? 계속 반복되고 엉망이 되는 거죠. 엉망. 참 답답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연방법에는 성착취물에 대한 법이 없다고 합니다. 주법에는 있죠. 왜냐하면 미국은 형사법의 주체는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실제로는 우리가 캘리포니아 주나 아니면 네바다 이런 데 주하고 직접 협상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사법 공조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모호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국내에 관련된 부분은 방심위까지 갈 필요 없이 선제적으로 삭제하도록 하고 나중에 문제되는 걸 복구시켜주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맞다. 근데 이제 그거를 실제로 그렇게 하느냐? 법무부나 검찰한테는 관심도 없고 신경도 안 쓰죠. 왜? 자기네들한테 뭐 별로 급한 것이 아니니까. 참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사실은 우리나라가 디지털 성범죄 천국인 이유도 뻔한 겁니다. 그리고 기술 개발 부분에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 안 하고 있을 뿐이다. 나중에 디지털 성범죄 부분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여튼 좀 갑갑한 부분이 여러분 엠번방 사건이나 이런 걸 거치면서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영상 삭제를 국가에서 나라에서 제대로 하겠다고 여러 번 공적으로 얘기를 했죠. 지금 되는 게 없습니다. 0.18이면 뭐 안 그렇습니까? 하겠다만 해놓고 안 하는 거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겁니다. 특히 검찰놈들, 경찰도 마찬가지고. 자기네들은 뭐 권한이 없다. 손 놓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죽어나간 우리 피해자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법무부에서 여성범죄국, 여성범죄 수사국 신설하겠다고 했는데 흐지부지 유야무야 땡. 끝까지 관심을 안 갖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실제로는 전문적인 수사기구가 필요하고 권한을 가져야 되고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지금처럼 일반 경찰이 일반 검찰인 건 사실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 바로 이렇게 범죄의 수사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다 검사들 얘기하지만 실제로 뭘 할 수 있습니까? 입으로 떠드는 거 말고 실제로 좀 뭘 보여주십시오. 네? 전문적인 것. 어쨌든 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뭐 하려고 했던 것도 좀 많이 못했네. 어쨌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계속 오네요. 오늘까지는 올 것 같습니다. 약간 쌀쌀해졌다. 그 다음 다시 회복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